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최근까지 수원에 살다가 남편과 사별로 손주도 봐줄 겸 결혼한 딸이 살고 있는 과천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고,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갚고 지금 살고 있는 과천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2억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기초연금이 정지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 보니 재산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전세로 옮겼는데 어떻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본공제를 포함한 그 계산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의뢰인의 기초연금이 왜 중단되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수원시에 소유하셨던 아파트는 얼마 전까지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6억 원이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수원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을 때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시가 표준액 6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4억 6,500만 원이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금 2억 원을 부채로 공제하면 2억 6,500만 원,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06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정액은 88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기준액 2023년 기준 202만 원 이하였으므로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매달 25일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엔 수원 특례시의 집을 팔고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수원에 살던 아파트를 급매로 9억 원에 팔았고 이 돈으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갚은 후 현재 살고 있는 과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내고 남은 돈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매달 7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현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인 전세보증금 5억 원에서 기본공제 5%를 적용하면 4억 7,500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과천시는 중소도시이므로 8,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9천만 원이 되고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면 의뢰인의 재산은 5억 7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28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만 더해주면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2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 7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66만 원이므로 의뢰인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190만 원에 이자 소득 66만 원을 더하면 256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기준액 2023년 기준 202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계산 방법이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와 전세로 거주할 때의 기본공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시가 기준이 아닌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 40-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별 기본공제의 차이입니다. 신청인의 일반 재산에서 무조건 한 번씩은 공제해주고 있는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그리고 작년부터는 특례시로 승격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까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는 특례시인 수원시에서 중소도시인 과천시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기본공제 차이가 5천만 원이나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6만 6천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공제 차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1억 3,5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뿐이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2억 원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금리 시대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의 상승입니다. 2023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급등으로 인해 이자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도 이자 소득 70만 원의 소득인정액 반영이 기초연금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집 있는 사람보다 전세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에 불리한 것도 문제지만 수원시보다 과천시의 공시가가 더 높은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특례시와 중소도시를 나눠서 기본공제를 5천만 원씩이나 차이를 두는 건지 어머,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만 65세 이상 전 국민이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등의 결정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최악의 결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간당간당 하신 분들께서는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은 연금의 총액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셔서 기초연금과 피부양자 등의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